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가총액에 대한 중요한 디테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주식을 하시면서 아니면 단타 매매를 하시면서 시가총액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십니까? 혹시 이제 주식을 하다가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 왜 이렇게 크게 급등하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기억나는 종목으로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8조가 넘는, 지금 8조 6천억 가량 되죠. 8조가 넘는 종목입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종목이 그런데 그 코로나 백신 치료제로서 7월 달 초에 7월 5일 날 무려 26%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7월 7일이죠. 7월 7일에는 무려 이 종목이 19% 상승을 했습니다. 아니, 시총이 8조가 넘는 종목인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냐라는 좀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시가총액인데, 사실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5,970명 가량이 구독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30분 정도만 구독을 해주시면, 더 구독을 해주시면 56,000명을 드디어 돌파하게 되네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그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이고요. 실시간 주식 뉴스가 장중에 장 끝나고도 매일매일 올라오고, 뉴스와 함께 관련주 그리고 뉴스에 대한 해석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로 오늘 아이스크림 에듀가 좀 크게 급등을 했었는데, 급등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종목이 무료 코딩 교육 의무화, 네, 그래서 그런 뉴스로 인해서 교육 관련주가 좀 반응을 보였는데, 엄청나게 급등을 하기 전에 이미 아이스크림 에듀를 언급을 하면서 이 뉴스 때문에 이 종목이 가는구나,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중에 구독을 하시면 주식을 하시는데, 단타를 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거기에 넣어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댓글에 고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고정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구독하시고 평생 무료로 이 실시간 속보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그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을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이 시가총액은 주가와 발행 주식 수를 곱한 것으로 상장회사 혹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시가총액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죠.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 그리고 상장회사 혹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우량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시총이 무려 358조 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우량하고 가치가 높은 그런 회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이제 그만큼 우량하고 그 가치가 높은 회사인 대신에 아무래도 우량하다 보니까 종목이 되게 무겁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한가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상한가를 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량하면 할수록 이제 상승률에 아무래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단타를 하게 될 때는 그런 좀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에서 단타를 많이 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발행 주식수가 총 주식수랑 똑같은 말이죠.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식이. 자, 그러면은 자, 주가는 뭐 시장에서 지금 보이는 이 가격이 바로 주가죠, 여러분들. 주가는 이거고, 그럼 총 주식수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총 주식수. 총 주식수는 상장 주식수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총 주식수는 상장 주식수랑 같은 개념인데, 상장 주식수는 이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등록한 회사의 모든 주식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모든 주식수. 그게 바로 총 주식수고 상장 주식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 상장 주식수가 이 주식시장에서 모두 유통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상장 주식수는 말 그대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등록한 주식수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써놨죠. 법적으로 자기 주식이나 최대 주주가 보유한 물량들은 유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장 주식수가 시장에 있는데, 그러니까 총주식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총주식수가 시장에 모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주식이나 최대 주주가 보유한 물량들은 유통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 주식수가 시장에서 모두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주식수에서 이 물량, 유통되지 않은 물량들을 이 빼게 되면은 바로 이제 유통 주식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통 주식수.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주식 참여자들은 이런 유통 주식수에서 서로 치고받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거죠. 총 주식수에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풀린 이 유통 주식수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통 주식수의 개념은 말 그대로 최대 주주, 그리고 기업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물량을 제외하고 시중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수를 말한다. 총 주식수 빼기, 이 물량을 빼면 바로 유통 주식수가 나온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총 주식수, 상장 주식수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개념보다는 이 유통이 되고 있는 이 유통 주식수가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A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둘 다 이제 그 상장 주식수가 100개씩입니다. 상장 주식수가 A도 상장 주식수가 100개고요. B도 상장 주식수가 100개입니다. 자, 그런데 A라는 회사는 유통주식수가 1개고요. B라는 회사는 유통주식수가 10개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상장주식수가 100개인데 유통주식수가 1개니까 나머지 99개는 뭐 대주주가,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다고 칠게요. B도 상장주식수는 100개인데 유통주식수가 10개니까 나머지 90개는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상장 주식수는 같은데 유통 주식수가 다르죠. 이 A와 B라는 종목, 이 두 종목에서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더 가기가 쉽고 가볍게 움직일까요? A겠죠. 네, 왜겠어요, 여러분들? 유통 주식수가 하나고 이건 10개니까 이건 한 번만 거래하면 돼요. 근데 이제 유통 주식수가 10개면 10번을 거래해야 되니까 훨씬 더, 이게 한 번만 거래하면 되니까 훨씬 더 상승률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제 상승률이 클 수밖에 없는 게, 거래를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얘는 10번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주식 매매를 할 때 유통 주식수랑 이 유통 비율을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통 주식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유통 비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일단 좀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최근에 여러분들 양지사라고 종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양지사.
양지사라는 종목이 지금 경고딱지가 붙어 있는데 이 종목이 한 최근 한 달 동안에 상한가를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갔습니다. 딱히 이 종목이 뭐 상한가를 갈 만한 이유가 있었던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상한가를 세 번을 갔고요. 종가상으로. 그리고 이날 상한가가 이날 상한가를 갔다가 풀리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29% 이상 상승한 적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날도 29.8%까지 갔다가 이제 종가로 좀 밀리면서 20% 마감했는데 굉장히 이제 한 달 동안 20% 이상을 굉장히 쉽게 보냈던 종목입니다. 양지사. 자,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시장에서 흔히 품절주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그 개념을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얘가 왜 이렇게 쉽게 상한가를 가고 쉽게 20% 이상 급등을 하냐. 일단 여러분들 양지사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2천억입니다. 자, 2천억이면은 사실 그렇게 막 잡주는 아니에요. 그 흔히 소형주라고 얘기하는 동전주라고 얘기하는 막 시총 500억짜리 종목, 뭐 시총 300억짜리 종목 이런 종목이 아닙니다. 시총 2천억이면은 나름 좀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있는 편이죠. 그 이제 테마주나 이런 세력주 치고. 네, 양지사. 자,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양지사.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진. 우진이라는 종목도 이제 원전주, 원전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시총이 2,500억, 2,000억대 종목입니다. 네, 이 양지사와 우진, 자, 두 종목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 그 두 종목의 그 종목이 좀 크게 상승하는 날 분봉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지사부터 한번 볼게요. 양지사 크게 상승했던 날, 자 8월 11일 이때 좀 보도록 할게요. 8월 11일 이날 양지사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8월 11일 말고 8월 10일을 한번 볼까요? 네, 8월 10일 한번 볼게요. 상한가 갔던 날, 상한가를 닫았나 결국? 네, 상한가 갔던 날. 자, 이 종목이 장초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상한가를 굉장히 쉽게 갔어요. 한번 상승을 하고 나서 뭐 잠깐 밀렸지만 바로 그냥 상한가를 또 닫아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상한가가 이렇게 풀리긴 했지만 상한가를 굉장히 쉽게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분봉인데 지금 장대양봉을 보게 되면은 이 장대양봉 크기 하나가 무려 9.57%입니다. 고가에 적혀있죠. 9.57%.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냥 그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진 것도 아니에요. 거래량이 지금 분봉 거래대금 3분에 한 16억 정도 터졌는데 3분에 16억 터지면서 9%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조금 거래량 터지다가 이렇게 흔들다가 바로 상한가를 직행해버렸습니다. 되게 뭔가 급등락이 좀 심해 보이는 느낌이 안 드나요, 여러분들? 급하게 되게 상승을 하는 느낌이 들죠? 자, 그에 반해서 우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도 좀 크게 상승했던 날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날인데요. 5월 9일 날을 한번 볼게요. 5월 9일 2022년 5월 9일. 자,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이날 우진이 얘도 이제 20% 이상 움직였는데 물론 이제 갭이 좀 뜨긴 했지만 이 종목은 움직임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도 뭐 이제 크게 급등을 하긴 했지만 되게 뭔가 상승했다가 천천히 눌림목 주고 상승했다가 천천히 눌림목 주고 상승했다가 눌림목 주고 상승했다가 눌림목 주고 이런 흐름이죠. 분봉 흐름. 뭔가 좀 흐름이라는 게 좀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양지사랑 우진이랑 비교했을 때 양지사는 뭐 이제 20% 이상 갈 때도 상승했다가 눌림목 충분히 주고 상승했다가 눌림목 충분히 주고 이런 흐름이고, 양지사는 되게 크게 급하게 급등하는 느낌이었고요. 우진이 이제 거래량 터진 봉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양지사가 3분의 10몇 억이 터져가지고 9%를 보내버렸죠. 근데 이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봉을 보면 200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우진이 200억이 넘게 터지면서 얘는 이제 4% 정도 이렇게 봉 하나를 만들었는데, 뭔가 우진은 거래대금이 빵빵하게 터지면서 움직이는 느낌이고 양지사는 되게 뭔가 가볍게 적은 거래대금으로 크게 상승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같은 시총 2천억대 종목인데, 네, 그래서
뭐 이 하나로 좀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두 종목의 분봉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차트를 돌려보면서 비교를 해보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같은 시가총액의 종목인데, 같은 시가 한 2천억대 종목인데, 2,500억, 2,100억대 종목인데,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바로 유통비율 때문입니다. 같은 2천억대 종목인데, 양지사는 유통비율이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10%입니다, 10%. 양지사는 유통비율이 10%고요. 우지는 유통비율이, 네, 우지는 유통비율이 65%죠. 유통비율이 양지사가 훨씬 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은 주가 곱하기 총 주식수입니다. 그래서 총 주식수를 곱하면 우진이랑 양지사랑 똑같습니다. 시가총액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총 주식수가 모두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유통 비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양지사는 10%고 우진은 65%다. 이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시가총액이라도 이 유통 비율에 따라서 종목의 이 움직임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계산을. 자, 일단 양지사 같은 경우에 아까 자, 양지사 시가총액이 2,100억인데 유통비율이 10.4%죠. 여기 보이실 거예요, 영상에. 자, 유통비율이 10%인데 이 종목이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사실 실질적으로 2,141 곱하기 그냥 어림잡아 계산해서 10.4%니까 0.1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사실상 이 종목은 양지사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200억대 종목이랑 상승률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200억대 종목의 유통비율 100%인 종목이랑 그 시가총액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지는 시가총액이 2,571억 곱하기 이제 65.8%니까 대충 66으로 계산해 볼게요. 0.66. 이 종목은 시총이 1,696억인 종목인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두 종목이 이래서 우진이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이고 양지사가 그래서 굉장히 쉽게 급하게 움직일 수 있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의 이 비밀, 이 디테일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저는 이제 종목의 급등락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이제 크게 상승을 할 때 그 종목의 실질적인 시가총액을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우량하다. 아니면은 이 종목이 되게 가볍다. 가벼우면 또 상한가를 더 잘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대입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더욱더 도움되는 주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